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늘을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필요하셨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 중에서도 우리가 초급을 공부하잖아요. 이 초급에서는 사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인물을 참 많이 배웠어요. 정확히 몇 분을 배웠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만 100분, 200분, 정말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이미 드실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분들을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다시 나눠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조선시대까지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겠죠?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고 따라오는 제자들은요, 9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 다룰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개화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인물들을 모아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게 될 터이니, 바꿔 표현하자면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 공부하게 될 분들은요, 따로 여러분들 페이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칠판을 보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어떻게 이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요.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분들끼리 묶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통치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요,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죠. 여기 지금 당군왕검이 보이고 있어요. 신라의 무열왕이 있고요. 발해의 대조영,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 답을 보니까요. 새로운 시대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나 여기 대조영부터 시작해서 이성계까지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었죠. 물론 당군왕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 특징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군왕검의 특징. 자, 여러분들은 단군왕검 하면 고조선 건국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단군왕검의 아빠는 환웅이고 엄마는 웅녀였어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하고 웅녀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 이들 부족이 손을 잡아서 고조선을 건국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 저기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단군,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 검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지배자. 됐나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통치자는요. 대통령은 정치적인 일만 하잖아요. 종교적인 건 스님, 목사, 신부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거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일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도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더라. 되셨나요? 그래서 단군왕검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구석기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입니까? 청동기입니까? 철기입니까? 우리에서는 바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무열왕 김춘추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특징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이게 떠올라줘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뭐 어떻게 해서요? 다른 거 없죠.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고립돼 있었는데 당나라와의 연합을 성사시키면서 삼국 통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라고 평가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나당야담을 성사시켰던 외교적인 성과에다가 또 여러분들 무열왕 김춘추 하면 김유신과 가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죠. 김유신 하면 신라 최고의 장수잖아요. 그의 군사력. 결국 이런 것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무열왕은 신분상 뭡니까? 성골아니었어요. 뭐요? 그렇죠. 진골이었죠.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대조영이 발해 세웠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세력들이 손을 잡아서 발해를 세웠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예, 바로 이렇게 되죠. 일단 첫 번째, 고구려 유민.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고구려 사람들은요, 자기 당나라 땅에 끌려가 살았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막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당나라의 감시를 받던 또 다른 민족, 거란족이 당나라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곤란한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세운 게 발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발해는 어떤 인구의 구성을 보시면 고구려 유민도 있지만 어떤 민족이 있더라? 그렇죠. 말갈족.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발해 역사 이야기하면서 거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갈족과 거란족이 발해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구분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고구려인들은 숫자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나라 세운 데 중심 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고, 말갈족은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피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던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에 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신라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조영의 아들이자 발해 두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왕. 무자는 없을 무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뭡니까? 힘을 쓴 겁니다. 군사적으로 힘썼다. 즉 바꿔 말하자면 무왕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라든지 당나라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왕건에 대한 이야기. 왕건은 업적이 많은데요. 일단 시작은 고려 건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려를 건국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시간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고려를 건국한 건 918년, 후삼국을 통일한 건 936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기 후고구려에 세웠던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펼치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지만 여전히 밑에 가면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뭐 해줘야 돼요?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어떤 방법? 신라는 싸워서 통일시켰습니까? 아니요. 신라는 스스로 항복을 했어요. 반면에 후백제는 어떡합니까? 싸워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켰어요. 자, 그럼